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위해 이 영상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그리고 약을 먹자마자 바로 뜨거운 커피나 차를 마시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시니어분들 중 무려 65%가 고혈압으로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10명 중 6명 이상이 혈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중 상당수가 올바른 생활 습관을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심장내과 전문의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압 환자분들이 아침에 하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최대 3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시니어분들의 건강 상담을 해오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70대 김모 할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혈압약을 드신 후 바로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면하셨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침 습관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65세 박모 할머니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격렬한 운동을 하시던 중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신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아침 시간대에 특별한 생리적 변화를 겪습니다.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를 의학계에서는 모닝서지라고 부르는데 이 시간대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20에서 30mmHg까지 올라갑니다. 건강한 사람도 이 정도 변화를 보이는데 이미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그 변화폭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대규모 연구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40%가 오전 6시부터 정오 사이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가 아침 시간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보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혈압 환자분들에게는 아침이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대가 될 수 있습니다. 혈압 관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시나요? 혈압은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혈액을 공급하는 힘입니다. 이 힘이 너무 세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반대로 너무 약하면 충분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뇌, 심장, 신장 같은 중요한 장기들은 혈압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침에 갑자기 혈압이 급상승하면 이런 장기들이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혈압 환자분들이 아침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건강 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둘째, 각각의 금지 행동이 왜 위험한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잘못된 습관을 올바른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단계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넷째, 30일 실천 플랜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도록 완벽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들은 제가 수십 년간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 결과들을 종합한 것입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실천해서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아침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혈압 환자분들이 아침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계시는 행동들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금지 행동은 일어나자마자 격렬한 운동이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건강을 위해 아침 운동을 하시는데 이는 분명히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부교감신경이 우세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이때 혈압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심박수도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몸이 이완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우리 몸에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분비되기 시작하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카테코라민 호르몬들도 함께 분비되어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런 생리적 변화는 우리가 하루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몸을 준비시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아침의 생리적 각성 과정에서 혈압은 평균적으로 20에서 40mmHg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의 경우 이 정도 변화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고혈압을 앓고 있는 시니어분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혈압이 14,090mmHg 이상인 분들의 경우 아침에 일어나면서 혈압이 18110mmHg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격렬한 운동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은 그 자체로도 혈압을 상승시키는 활동입니다. 근육이 수축하면서 더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고 심장은 이에 반응해서 더 강하고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문제 없겠지만 이미 아침 각성으로 인해 혈압이 높아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부하를 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발표한 대규모 역학 연구를 보면 아침 6시부터 9시 사이에 격렬한 운동을 하는 고혈압 환자들의 급성 심근경색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5.7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미국 노인의학회의 10년간 추적 연구에서도 아침 기상 직후 30분 이내에 고강도 운동을 하는 70세 이상 노인들에게서 뇌졸중 발생률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움직임이 격렬한 움직임에 해당할까요? 우선 잠자리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것부터 문제가 됩니다. 누워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중력으로 인해 혈액이 하체로 몰리게 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심장이 더 세게 뛰면서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기립성 저혈압의 보상 반응이라고 하는데 고혈압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운동들은 혈압을 순간적으로 크게 증가시킵니다. 특히 숨을 참고 하는 운동의 경우 흉곽 내 압력이 증가하면서 정맥 환류가 감소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혈압이 더욱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아침 조깅이나 빠른 걷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유산소 운동 자체는 혈압 관리에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타이밍과 강도가 중요합니다. 기상 직후의 조깅은 심혈관계에 갑작스러운 부하를 가하므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운 아침에 야외로 나가서 하는 운동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차가운 공기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더욱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금지 행동은 뜨거운 음료를 바로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커피나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 습관이 혈압 환자분들에게는 예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하신 직후에 뜨거운 음료를 마시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할 행동 중 하나입니다. 먼저 뜨거운 음료가 우리 몸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60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마시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습니다. 뜨거운 것에 대한 반응으로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또한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나 차의 경우 카페인 자체도 강력한 혈압 상승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페인은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해서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 동시에 카테코라민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로 인해 심박수가 증가하고 심근 수축력이 강해지며 말초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카페인 100mg 섭취 시 수축기 혈압이 5에서 10mmHg, 이완기 혈압이 3에서 7mmHg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환자의 경우 이 수치가 더욱 클 수 있으며 특히 평소 카페인을 자주 섭취하지 않던 분들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시간대는 자연스럽게 혈압이 상승하는 모닝 서지 현상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미 높아진 혈압에 뜨거운 음료로 인한 추가적인 상승이 더해지면 전체적인 혈압 수준이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아침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뜨거운 커피를 마신 고혈압 환자들에게서 혈압이 평균 25mmHg 이상 상승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혈압약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혈압약들이 공복에 복용하도록 처방되는데 이때 뜨거운 음료를 함께 마시면 약물의 흡수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칼슘 채널 차단제나 베타 차단제 같은 약물들은 카페인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세트산계 약물의 경우 뜨거운 액체와 함께 복용하면 위장관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소화기 부작용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뜨거운 차류도 주의해야 합니다. 녹차의 경우 카페인 함량이 커피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혈압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차에 포함된 탄닌 성분은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만성 질환으로 인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시니어분들에게는 추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역시 온도가 너무 높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일시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심박수를 증가시켜 전체적으로는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국제고혈압학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는 아침 기상 후 최소 1시간 이상은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나 60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외 온도차로 인한 혈압 변동이 더 클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금지 행동은 급하게 샤워하거나 찬물로 세수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에서 깨자마자 개운함을 위해 찬물로 세수를 하시거나 시간에 쫓겨 급하게 뜨거운 샤워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혈압 환자분들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찬물 세수의 위험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콜드 쇼크 반응이라는 생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혈압 환자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찬 자극을 받으면 교감신경이 급격히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심박수가 증가하며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특히 얼굴 부위는 3차 신경의 지배를 받는 부위로 이곳에 강한 찬 자극이 가해지면 반사적으로 전신의 혈관 수축이 일어납니다. 이를 3차 심장 반사라고 하는데 이 반응으로 인해 혈압이 순간적으로 30에서 50mmHg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찬물 세수를 한 고혈압 환자들에게서 뇌혈관의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했으며 이로 인해 미세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찬물은 호흡에도 영향을 줍니다. 갑작스러운 찬 자극으로 인해 숨이 막히거나 과호흡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이는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변화시켜 혈관의 수축과 이완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므로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샤워도 문제가 됩니다.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전신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여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심장이 더 빠르게 뛰면서 결국 혈압이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좁은 욕실에서 뜨거운 샤워를 오래 하면 실내 온도와 습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산소 농도가 낮아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호흡이 빨라지고 심박수가 증가하여 심혈관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응급의학과 통계를 보면 겨울철 아침 시간대에 욕실에서 발생하는 심혈관, 응급 상황이 다른 시간대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는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시간에 쫓겨 급하게 움직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는 직접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또한 급한 마음에 평소보다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넘어지거나 부딪힐 위험도 높아집니다. 고혈압으로 인해 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 외상을 당하면 출혈 위험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욕실의 환경적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욕실은 다른 공간에 비해 좁고 밀폐되어 있으며 바닥이 미끄럽고 온도 변화가 큽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혈압 변동이 더욱 클 수 있으며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지럼증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욕실에서는 이런 증상이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사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에 급하게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힘을 주는 행위 발살바 숙이는 복압을 급격히 증가시켜 혈압을 순간적으로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변비가 있는 분들의 경우 더욱 조심해야 하며 평소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식이섬유 섭취로 변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혈압 환자분들이 아침에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위험한 습관들을 어떻게 안전하고 건강한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한 기상법을 실천하세요. 잠에서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서 5분 정도 몸을 서서히 깨워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5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먼저 눈을 뜬 상태로 누워서 심호흡을 3에서 5번 해주세요. 깊고 천천한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급격한 혈압 상승을 방지해줍니다. 다음으로 누운 상태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볍게 당겨주고 어깨를 으쓱하는 정도의 가벼운 움직임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동작들은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을 가볍게 마사지해주면 하지정맥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옆으로 돌아 누워서 30초 정도 있다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주세요. 이때도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여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1에서 2분 정도 있으면서 어지럼증이나 다른 불편한 증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어지럼증이나 두통,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이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일어나세요. 마지막으로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천천히 일어나시되 가능하면 무언가를 잡고 일어나세요. 침대 옆 탁자나 벽을 가볍게 짚고 일어나면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로 인한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일어선 후에도 30초 정도는 그 자리에 서서 몸의 균형을 찾아주세요. 두 번째로 올바른 아침 수분 섭취법을 실천하세요. 뜨거운 음료 대신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36에서 40도 정도의 물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이 온도의 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체내 수분을 보충하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상 직후에는 보통 탈수 상태에 있으므로 200에서 300ml 정도의 물을 5에서 10분에 걸쳐 조금씩 나누어 마시세요. 레몬을 약간 넣은 물도 좋은 선택입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비타민C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위산 분비가 많은 분들은 공복에 레몬물을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대신 꿀을 아주 조금 넣거나 레몬 대신 오이나 민트를 우린 물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커피를 드시고 싶다면 최소 기상 후 1시간 이후에 그것도 미지근한 온도로 드시기 바랍니다. 하루 카페인 섭취량은 400mg를 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는 일반적인 커피 2에서 3잔 정도에 해당합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이보다 적게 하루 2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나 허브차로 대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차를 드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차, 홍차, 우롱차 모두 카페인이 들어있으므로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의 카페인 섭취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는 다음날 아침 혈압 관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카모마일차, 페퍼민트차, 루이보스차 같은 무카페인 허브차를 드시면 좋습니다. 수분 섭취량도 중요합니다. 하루 권장 수분 섭취량은 체중 1kg당 30에서 35ml 정도입니다. 70kg 성인 기준으로 하면 2.1에서 2.5L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나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도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점진적 운동 시작법을 실천하세요. 아침 운동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방법과 타이밍을 조절하면 됩니다. 기상 직후가 아니라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후에 운동을 시작하세요. 이 시간 동안 몸이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혈압도 안정화됩니다. 운동 강도는 점진적으로 높여가세요. 처음에는 제자리에서 하는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합니다. 목과 어깨를 돌려주고 팔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허리를 좌우로 가볍게 돌려주고 다리도 번갈아가며 들어 올려주세요. 이런 동작들을 각각 10에서 15회씩 총 5에서 10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저강도 운동으로 넘어가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제자리에서
천천히 걷기,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들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숨을 참지 않는 것입니다. 운동 중에도 자연스럽게 호흡을 유지해 주세요. 특히 근력 운동을 할 때는 힘을 줄 때 숨을 내쉬고 힘을 빼면서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야외 운동을 하시려면 실내에서 10에서 15분 정도 준비 운동을 한 후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외부 온도 노출은 혈압 변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계절에 맞는 적절한 복장을 하고 나가세요. 겨울철에는 특히 목과 손목, 발목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여름철에는 충분한 수분 보충과 함께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가며 운동하세요. 운동 후에는 반드시 정리 운동을 해주세요. 5에서 10분 정도의 가벼운 스트레칭과 심호흡으로 심박수와 혈압을 서서히 안정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후 갑자기 멈춰서거나 앉아버리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네 번째로 안전한 세면법을 실천하세요. 찬물 세수 대신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세면해 주세요.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따뜻한 38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로 얼굴을 부드럽게 적셔주세요. 갑작스럽게 물을 끼얹지 말고 손으로 물을 조금씩 떠서 얼굴에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제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품을 충분히 내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세안해 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안면 혈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세안 후에는 찬물로 헹구지 말고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궈주세요. 마지막에 차가운 물로 마무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혈압 환자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때도 부드럽게 톡톡 두드리듯 닦아주세요. 거칠게 비비면 피부에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안면, 혈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눈 주변은 피부가 얇고 혈관이 많으므로 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주세요. 샤워를 할 때는 수온을 38에서 40도 정도로 맞춰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고 너무 찬 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샤워 시간도 10에서 15분 정도로 적당히 해주세요. 너무 오래 샤워하면 욕실 내 습도와 온도가 올라가서 숨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샤워 순서도 중요합니다.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심장 쪽으로 와야 합니다. 발끝부터 시작해서 다리, 팔, 몸통, 목 순서로 물을 적셔주세요. 갑자기 가슴이나 등에 물을 뿌리면 심장이 놀랄 수 있습니다. 또한 샤워 중간중간 휴식을 취해가며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머리를 감을 때는 앞으로 숙이지 말고 뒤로 젖혀서 감으시는 것이 혈압 변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5번째로 올바른 약물 복용법을 실천하세요. 혈압약은 보통 아침 공복에 복용하도록 처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물의 온도와 양이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 정도로 복용하시고 약을 먹은 후 최소 30분은 뜨거운 음료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 주세요. 약을 복용할 때는 앉아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누워서 약을 먹으면 약이 식도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서서 복용하면 혈압 변동으로 인해 어지럼증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약을 복용한 후에는 바로 격렬한 활동을 하지 마시고 10에서 15분 정도는 조용히 앉아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복용 순서와 간격도 중요합니다. 의사나 약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시간에 복용하시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복용하세요. 특히 칼슘이나 철분 같은 미네랄 보충제는 혈압약과 함께 복용하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2에서 3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보관도 중요합니다. 습기가 많은 욕실이나 온도 변화가 큰 곳에 두지 마시고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약의 유효기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 변색되거나 변질된 약은 절대 복용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법을 실천하세요. 아침 시간은 하루를 준비하느라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시간입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므로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심호흡입니다.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참았다가 6초간 천천히 내쉬는 478 호흡법을 시도해 보세요. 명상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5에서 10분 정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명상을 해보세요. 복잡한 기법을 사용할 필요 없이 그저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거나 좋아하는 풍경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명상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하기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있을 좋은 일들을 생각해 보거나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은 엔도르핀 같은 기분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켜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 환경 조성법을 실천하세요. 침실과 욕실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혈압 변동이 클 수 있으므로 18에서 22도 정도의 쾌적한 온도를 유지해 주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침실과 욕실의 온도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실에 난방기를 설치하거나 샤워 전에 미리 따뜻한 물을 틀어놓아 온도를 올려두세요. 조명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밝은 빛에 노출되면 교감신경이 자극받아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침실에는 간접 조명을 설치해서 점차 밝기를 올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침 햇빛을 적절히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햇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해서 자연스러운 각성을 도와줍니다. 소음도 관리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큰 소음은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알람 소리도 너무 크거나 자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선택하시고 가능하면 자연스럽게 깨울 수 있는 광알람이나 진동알람을 사용해 보세요. 또한 주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방음 커튼이나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로 혈압 모니터링법을 실천하세요. 가정용 혈압계를 준비해서 규칙적으로 혈압을 측정하세요. 아침 기상 후 1시간 뒤 약물 복용 전에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측정 전 5분 정도는 조용히 앉아서 안정을 취하고 측정하는 팔은 심장과 같은 높이에 두세요. 혈압은 하루 종일 변하므로 한 번 측정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 번 측정해서 평균값을 구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각각 2에서 3번씩 측정해서 기록해 두시면 의사 진료실이 큰 도움이 됩니다. 측정 결과는 수첩이나 스마트폰 앱에 기록해서 변화 추이를 관찰하세요. 만약 평소보다 혈압이 많이 높거나 두통, 어지럼증, 가슴 답답함 같은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특히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110mmHg 이상이면 고혈압 응급 상황일 수 있으므로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식사 관리법을 실천하세요. 아침 식사는 혈압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공복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약물 복용 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는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세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를 위해 혈류가 위장으로 몰리면서 혈압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염분 섭취량을 6지 이하로 제한하세요. 이는 소금 1티스푼 정도에 해당합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젓갈류는 염분 함량이 높으므로 피하시고 신선한 재료로 요리한 음식을 드세요. 조리할 때는 소금 대신 허브, 향신료, 레몬즙 등을 활용해서 맛을 내보세요.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나나, 오렌지, 감자, 시금치, 아보카도 등이 칼륨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마그네슘과 칼슘도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 씨앗류, 녹색 채소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유제품, 멸치, 두부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혈관의 이완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10번째로 수면 관리법을 실천하세요. 좋은 수면은 혈압 관리의 기본입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수면은 생체 리듬을 깨뜨려 혈압 변동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2에서 3시간은 카페인, 알코올, 무거운 식사를 피하세요.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시고 편안한 침구를 사용하세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고 독서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면무호흡증은 밤중에 혈중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콧골이가 심하거나 자다가 숨이 막히는 증상이 있다면 수면 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제 이 모든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30일 실천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안전한 기상법과 올바른 수분 섭취법에 집중하세요. 매일 아침 침대에서 5분간 몸을 깨우고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아침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주에는 점진적 운동법과 안전한 세면법을 추가하세요. 기상 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점차 운동 강도를 높여가세요. 세면할 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샤워 온도도 38에서 40도로 맞춰서 하세요. 셋째 주에는 스트레스 관리법과 환경 조성법을 실천하세요. 매일 아침 5분간 심호흡이나 명상을 하고 침실과 욕실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세요. 또한 이 시기부터 규칙적인 혈압 측정을 시작하세요. 넷째 주에는 모든 방법을 종합해서 실천하세요. 식사 관리와 수면 관리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혈압 관리를 시작하세요. 이때부터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도록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일 후에는 혈압 수치의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수축기 혈압이 10에서 15mmHg, 이완기 혈압이 5에서 10mmHg 정도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큰 변화가 없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혈압 환자분들이 아침에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행동과 이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격렬한 운동하기, 뜨거운 음료 바로 마시기, 급하게 샤워하거나
찬물 세수하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위험한 습관들을 안전하고 건강한 습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안전한 기상법, 올바른 수분 섭취, 점진적 운동, 적절한 세면, 올바른 약물 복용, 스트레스 관리, 환경 조성, 혈압 모니터링, 식사 관리, 수면 관리, 이 10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혈압 관리가 한층 더 개선될 것입니다. 건강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이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30일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어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혈압이 안정되며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고 효과를 보신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 환자분들을 위한 혈압 잡는 전용 루틴 5가지에 대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 관리만큼 중요한 저녁 시간 관리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유용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와 방법이라도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에서 끝나지 말고 내일 아침부터 당장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건강한 아침, 건강한 하루, 건강한 인생은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